자, 정부는 극약 처방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그 영향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정부가 도저히 이 정책이 아니면 잡히지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극약 처방을 썼어요. 자, 사실은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이런 제도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극약 처방을 독약을 썼는데 그 독약을 너무 그 사람의 체력이 안 되는데 그 독약을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넉다운 되는 거예요. 넉다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제가 질식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약간 뒤에서 하고.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의 영향을 한번 보죠. 자, 벌써 지방시장에서 투자자들 분양권 가격이 다운되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한번 청주 지역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 거 전주 지역, 뭐 기타 도시들 이제 가격이 팍팍 떨어질 거예요. 그런 그동안 투자자에 의해서 분양권 싹쓸이 해가지고 올라갔던 지역들 분양권 가격이 팍팍 떨어진다. 실수요가 약한 도, 발전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실수요자들은 이제 서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 입주 때까지 기다리셔서 내년에 이제 과세 기간이 오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취득세율 그 소급 적용이 되면 자 그런 지역에서 이제 아주 가볍게 사시면 돼요. 이제 더 떨어진다 사지 말자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이제 그렇게 떨어질 때 사시면 돼. 벌써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지방의 그 썩다리 아파트 갭 투자 물건들 이제 갭 투자는 끝났어요. 지방의 갭 투자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취득세율 11% 내고 단기 양도세율 뭐 70% 내고 아니 저기 60%뭐 60% 70% 내고는 그 갭 투자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회전이 빠르잖아요. 단기간에 회전이 뭐 2년 3년 늦게 기다렸다 하시지 않잖아요. 자 그런 물건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봤자 또 더 되지도 않고 자 그러니까 매물이 쏟아진다. 자 이 시장에 투자자 매수자가 다 사라진 거예요. 자 이제 지방의 실수요자만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그동안 샀던 분들의 매물들이 다 쏟아지면 그걸 누가 받아주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2021년 6월까지 계속 쏟아진다. 자 이제 이때 이제 많이 쏟아지겠죠. 자 그 뒤로 이제 계속 나올 것이고. 자 그러니까 2021년 6월 이쯤에는 이제 가격이 엄청 싸게 살 수 있겠죠. 자 정부는 이제 투기로 집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뭐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게 정부가 보면 참 머리가 좋은 게 그동안 방관했잖아요. 자 방관했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지방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또 지방의 그 분양이 활발해져요.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해지고 자 그럼 경기는 좋아지고 법인세는 거치고 정부는 그러니까 그 뭐랄까 토끼몰이 해가지고 돈은 다 뽑아먹고 자 그다음에 거기다 대고 과세를 확 때렸어요. 세율을 올려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워너비가 된 것은 정부죠. 정부. 자, 정부가 이제 작전에 성공한 거예요, 결국은. 투자 수요는 사라진다. 특히 비규제 지역. 그러나 이제 종부세 영향이 없는 주택 한도 내에서는 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2주택, 3주택 가졌어요. 뭐 지방이라고 해도 뭐 서울 수도권이라고 해도 자, 그리고 종부세 영향이 없다. 자, 그러면 어떤 버티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서울 수도권은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또 다주택자가 많아요. 자 역시 이제 지방도 입지 떨어지는 아파트들 거의 미분양이 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번에 보면 출구 전략을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양도세를 계속 중과하고 중과 퍼센테이지를 10% 내년에 더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서울 수도권에 2채 3채 있다. 자 그 사람들 팔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종부세가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6억을 내라, 억을 내라, 6천, 7천을 내라 그런 사람들은 팔아요. 그렇지만 종부세가 뭐 몇백만 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이제 비싼 주택이 아니겠죠. 자, 뭐 재산세가, 보유세가 그런 분들은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정되어 있다.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100억대의 과세표준 가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6억을 낸다. 그런 사람이 시장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주공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서울에 몇 사람이나 되겠냐, 이거죠. 많지는 않을 거다. 자, 그리고 설령 그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자식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매물이 많지 않다. 매물이 별로 안 나올 것이다. 이제 지방에 썩다리 아파트는 많이 나와도. 그러니까 이제 증여로 더 간다고 하니까 정부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또 라디오에 나와서 그랬어요. 증여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완전히 뭐 두더지 때려잡기라는 거죠. 테러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매물로 내놔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다 피해나갈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법을 모색할 거라는 거예요. 버티면 이길 수 있으나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죠.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세금 문제로.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자, 어쨌든 몇 억씩 내고서는 안 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아까 강북에 강남에 하나. 안 팔아요. 그거. 차라리 이혼을 하지. 안 판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식한테 주지. 자, 그러니까 고가주택들은 매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차라리 저라면 그냥 월세로 돌려버리죠. 월세로 돌려가지고 그 월세로 내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의 고가주택 시장은 전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월세로 바뀐다. 결국은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 자,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또 갭투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또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자, 단기 중기는 어떤 정부가 유리하나 장기로 넘어가면 투자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봐요. 이제 고가주택인 경우에 정부는 어쨌든 다 계획이 있었어요. 자, 그 계획대로 지금 왔어요. 요즘 보면 여론몰이 하잖아요. 여론몰이 해가지고 토끼몰이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급격한 세금 폭탄 정책을 내놨잖아요. 자, 이게 이제 7월에 통과가 되냐 안 되냐도 관건이에요. 자, 정부가 시장의 급등을 하면서 여론이 안 좋다. 자, 그걸 빌미로 이렇게 과격한 정책을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 3법, 그 다음에 세금 폭탄 징벌적 대책. 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단 우리 경제 체력에 맞느냐, 국민적 합의가 있느냐, 그리고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있다라는 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피해 나갈 거예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 재산세, 보유세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 1주택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매물이 나온다. 자, 그런 매물은 많지 않다. 문제는 이거죠. 자, 역시 고가주택자들은 결국 증여로 갈 것이다. 다주택자, 그런 고가주택자 처분 안 하고 증여세 인상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 자, 결국 그 입지가 떨어지고 싼 아파트는 처분하죠. 어차피 뭐 투자 수요가 없는데, 그런 투자 수요가 없는, 실수요가 없는 지역들은 다 매물로 나온다. 자,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입지의 차별화, 그 다음에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냐, 없는 지역이냐, 그런 지역에 따라 집값은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라는 거예요. 조정하시라. 자, 이제 그 장기 레이스예요. 결국은 세금 폭탄 후, 그 후 감당할 수 있는가. 자, 투자자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정부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어떤 그 극약 처방, 어떤 이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 극약 처방을 썼는데 이게 어떤 시장에 영향이 없겠어요. 분명히 어떤 영향이 있어요. 자, 일단은 건설사들은 이제 미분양이 날 거예요. 미분양. 이제 분양이 뭐 좋은 지역에는 핵심적인 분양이 되지만 뭐 그런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또 그런 지역은 재건축 규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분양 물량도 많지도 않고 그 외곽 지역에 쳐서 이렇게 잘 팔아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뭐 거맘 지역, 거맘역인가요? 역세권인가요? 뭐 그런 지역 막 대규모로 도시 개발해가지고 잘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뭐 그 유명한 스타를 이렇게 기용을 해가지고. 자, 그런 지역도 나중에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지역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곽 지역. 자, 건설사는 미분양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일자리가 감소되겠죠. 자, 건설사 일자리가 감소하면 거기 다 노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자들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제가 보기에 이거 한 2, 3년 이렇게 하면 이거 사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밑에 하층에서 이제 그 원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제도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까지 이제 버티느냐가 문제죠. 아우성을 칠 것이다. 아우성을. 자, 시장 생태계는 완전히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났다. 뭐 거래를 못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집을 아파트를 사서 임대주택을 놔야 되는데, 자, 그런 공급을 차단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폭등할 거고, 강남의 고가주택, 뭐, 마용성 그런 지역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할 거고, 그 월세 전환해가지고, 그거를 보유세, 종부세 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전세 가격 폭등. 자, 임대차 보호 3법 별 의미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게 먹힐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근데 장기로 가도 그게 얼마나 장기로 가겠냐 이거예요. 자, 결국은 전세 가격은 폭등한다. 자, 그 결국은 시장이 혼란, 어떤 카오스로 가는 거예요. 카오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갭투로 돈 버는 시대는 일단 끝났다. 자, 이 정부 하에서는 일단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이제 그 아파트 갭투 해가지고, 뭐, 많은 그 강의들이 있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그 강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강사들도 이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이제. 아파트 갭투가 안 되는데, 무슨 뭐, 부동산 투자 강의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라는 상품을 가지고, 그 종사하던 분들, 예를 들어서 건설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분양업자, 그 다음에 뭐 갭투자, 그 다음에 갭투 강의하시는 분들 다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끝났다. 이제 그것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강사들도 제가 보기엔 비상이 걸렸어요. 뭐 강의를 들으러 와야 뭐 갭투가 되질 않는데 뭐 강의를 들으러 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자, 그러니까 그 강사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뭐 비판적이고 뭐 앞으로 이런 시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라 다른 전략이 나와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본인의 입장에서 나오는 거지 별 의미가 없어요. 자, 물론 이제 뭐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뭐 서울이나 뭐 핵심 입지 지역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정도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 그런 것들으로 강의장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다주택자 뭐 이렇게 갭투 해가지고 뭐 1억 천금 노리겠다고 가시는 거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태계가 다 깨졌다. 이게 공인중개사도 어려워요. 공인중개사도. 왜냐면 전세 시장에 매물이 마르는데, 그리고 임대차 보호 3법이 되면 전세 매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살아버리지. 거기서 눌러 살아버리지. 이제 2년 주기로 움직였던 게 최소한 4년 주기가 되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도 돈 벌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거. 이런 생태계가. 그 건설 그 기술자들 그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일자리가 없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감당할 수 있냐. 뭐 이런 사전 분양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이제 전략은 아파트는 확실한 입지에 가장 좋은 아파트만 골라서 사셔야 돼요. 이제. 자, 제가 저번에 블로그에서 글을 올렸죠. 아파트 투자는 의장님처럼 해라. 국회의장님처럼. 국회의장님 얼마나 투자 잘했어요. 실수요 겸 투자잖아요. 그 반포의 주공 아파트 60평짜리인가요? 자, 그 65억대 때잖아요. 자, 그렇게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두 채, 뭐 두 채까지는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자, 그렇게 사셔가지고 그 좋은 입지 아파트는 또 보유세가 많이 되니까 좋은데 하나 사시고, 예를 들어서 좋아질 곳. 자, 그런데 자, 그렇게 사시면 돼요. 뭐 그 이상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현재 제도는 어려워요. 이제 이 제도가 바뀔 시점에 어떤 그 투자 포인트가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어두운 미로의 길로 간다.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하다. 자, 저는 그래요. 이게 정부의 입장. 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처방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써야 앞으로 자기의 정권도 유지할 수 있고 대권 행보에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무슨 처방을 써더라도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정부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죠. 이런 건설사 미분양 일자리 감소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몇 년을 어떻게 잘 버티느냐. 자, 근데 이제 버티기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경제는 앞으로 엄청나게 어두운 미로로 간다. 자, 이제 절약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기본소득 확보하시고, 자, 그렇게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정리정돈을 하셔야 돼요. 정리정돈 하셔가지고 각자 도생 잘
잘 버티셔서 잘 자기 자산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자, 그런 문제는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